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서 골라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활자 말고도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데 구태여 활자 매체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분께서 주셨네요. 저는 그리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안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80 살고 죽으면서 딱 한 페이지 묘지만 만들었고 내 새끼한테 물려줘요. 내가 살아봤더니 인생이 이런 것이고 너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럼 이 한 페이지 글 속에는 내가 80년의 인생을 산 모든 경제적 이른바 인푸트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몇 억짜리겠어요? 최소한 10억은 되겠죠, 그죠? 100억? 최소 10억은 되지 않겠어요? 그 대신 이건 절대 여자한테 보이지 마라. 네 딸한테 보이지 말고 네 부인한테 보이지 말고 모든 남자들은 보는 것이다. 황씨집만 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 앞에 20대가 있어요. 내 20대 할아버지 전부 그런 식으로 오직 남자 모습이든 봐야 된다. 황씨만 보고 여자는 보이지 말라고 제사 지낼 때 남자 새끼들만 보도록 이렇게 비기를 남겼다 해봐요. 그럼 이제 20페이지겠죠. 그죠? 이거 얼마짜리겠어요? 20평 곱하기 15금 2200, 200이잖아요. 그죠? 200 주고 8만 원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자는 못 봐. 라고 했다 보세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공개된다 생각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노노이고 그게 바로 일리아스가 한 겁니다. 공자 노노를 그냥 별것도 아니고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공자가 썼지만 공자 이야기 아닙니다. 그 앞에 1000년 그 앞에 1000년의 조상들의 지혜가 공자를 통해서 문자로 바뀐 겁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자가 없었다면 그 앞에 그 1000년의 삶의 지혜가 오늘날 전달될 방법이 없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글자보다 말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파이들을 읽어보면 그래요. 글자 이건 참 좀 보지라다. 말이 더 생동감 있다. 말이 진실을 전달하는데 더 유효하다 그랬는데 만일 플라톤이 없었다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서시영감 누가 알아줘요. 그죠? 플라톤이 있으니까 알아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석가모니 지가 아무리 명연설했다 하죠. 밑에 그 기록한 그 후학 제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석가모니 안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그림이나 다른 매체의 특성, 장점을 부정해서가 아니고 이 글이라는 것은 인류의 영혼을 기록한 가장 소중한 매체다. 그래서 저는 한편의 고전은 마치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있으면 그랜드 캐년을 쭉 보면 10억 년 동안 지구의 역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한편의 고전은 3000년 인간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영혼의 보고가 아닌가 좀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신 질문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말씀해 오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책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탓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고전이 아니겠죠. 안 그래요? 고전 한 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서 1000권보다 더 값어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서 같은 경우는 KTX 타고 가면서 10권 읽습니다. 10분 만에 읽어요. 10분 만에.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필요한 데만 골라 읽어요. 쩌락 보려고 오거든요. 신서는 10분 만에 읽습니다. 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전 한 권을 읽을수록 그게 보탬입니다. 고전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창조적 인간이 됩니다. 신서는 그냥 정보 정도 얻는 거고요. 고전 한 권을 읽으면 신서 1000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전이 쉽게 독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어를 처음부터 읽어야 마시고 아무나 페이지 열어. 마음에 드네 한 구절만 읽으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 말고 하루에 딱 10분만 하래 해가지고 학부한 10분 하래 해가지고
내가 이달은 너네 그때 하고 아무다 그 뭐죠 그 운수보기로 아무 펴죠. 239페이지 따고 괜찮아네 써가지고 있네. 고표한테 이거요. 이런 식으로 읽으라 이거요. 처음부터 다 읽으려면 머리 아파서 못 읽어요. 맹자편도 무지하게 많이 많잖아요. 아무렇게 펴갖고 괜찮네 한번 괜찮아요. 처음부터까지 못 읽습니다. 제가 20살 때 지금까지 못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원래 이 고전이라는 게 쉽게 쉽게 등정을 허여하는 그 조그만 동네산이 아니다 이거. 히말라야 뭐죠?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젊은 대학생이 쉽게 등산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애정을 쌓고 추억을 남기고 땀을 흘리고 뭔가 관계를 맺고 그래가지고 나이 60, 70살 때 완전히 소화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조금씩 있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도 이제 훌륭한 사상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현 작가님 트윗 팔로잉 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한 습관 좀 부지런히 다녀보려고 그러고요. 황강호 선생님 책은 저희가 팬이죠. 철학 콘서트 팬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옆에 있는. 그래서 남편까지 불러서 같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심인데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그 소설들은 안 읽으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워낙에 막 인문학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저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국 그 인문학이 가닿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다양하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소설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소설이 현대 소설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소설부터 그 예전에 나왔던 소설들까지,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런 작품들을 읽으시는지, 저는 오히려 이런 고전보다는 소설 읽기를 훨씬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무용의 독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높아심에 한번 어떤 책들을 읽으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소설은 제가 그 전문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청소년 시절에 러시아 쪽 소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본고사 시험 보고 한 석 달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그 4대 소설 죄와벌, 백치, 악령, 그라마 적행리들 4개를 다 읽었었는데 저한테는 그때의 그 경험이 아직까지도 아주 소중한 체험 남아 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하고 부활 이런 이제 톨스토이 책을 읽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귀에 있을 때마다 뭐 명작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읽고 있는데 최근 그 현대 소설들을 이제 많이 못 읽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그 인문의 향연에 신곡 해설 나가잖아요, 그죠? 신곡도 소설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제 왜 저거 있냐면 신곡을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위대하다고 그래요. 흔히 말하기를 신곡은 위대한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도대체 뭔 놈이 말까다 뭘까 험한 소리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지. 그래서 내가 선생한테 좀 해설 좀 해달라고 부탁해갖고 지금 신곡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사람들도 괴테의 파우스트가 또 위대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곡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우스트 해설 좀 해달라고 좀 했어요. 이제 좀 읽다 그런 거 이제 안내를 받다 보면 좀 이제 소설을 제대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안내가 필요한 그런 대작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벌이나 까라운저포나 악령도 좀 안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1860년대 러시아 역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다가 이제는 이제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령은 이제 철학관 3에서 제가 안내를 한 이유가 러시아 역사를 좀 알기 때문에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좀 이제 안내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대작도 좀 먼저 간 사람이 가이드를 좀 잘 해줘야 되는가. 아니고 혼자 읽게 되면 완전 숲속에서 헤매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 그냥 그저 재밌으니까요. 누가 안내 안 해도 되지만 안내자를 요구하는 대작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문학적인 감성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과연 물건을 파는 데 집중하고 이제 경영에 집중하는 기업에서 왜 이런 인문학적인 감성을 강조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이유를 알 수 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삼성을 현대 인사과장 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광주에 시골에 살고 있어가지고 요새 바뀌는 그 이른바 트렌드를 잘 모르는데 소문은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근데 인문학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삶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요소가 갖춰져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아주 근본적인 사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오히려 이제 마케팅하는 데 도움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겠어요?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것인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뭔가 그 도움이 되는 그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신입사원들 떠올려줘야 되는데 맨날 영어 토플하고 경영학 경제학부 안에서 그 대가리에서 안 나오지. 그 대가리에서 안 나오죠. 근데 일리아스를 읽었다든가, 그죠? 논어를 읽었다 하면 부장님 이런 게 국민들한테 행복이 되지 않고 떼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떼뚱한 소리가 오히려 더 이른바 그 회사에 엄청난 견적을 올릴 수 있는 창의적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는 창조성이 연결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최근 신입사원들 모집 과정에 인문학적 교양을 요청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 주신 분들은요, 이따 끝나고 저희 그 뒤쪽으로 가시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물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하신 인문의 향연이라는 잡지입니다. 2014년 가을호부터죠. 선생님 그렇게 이제 창간을 한 개간지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찍 오신 분들은 받으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책갈피에 보시면 또 정기 구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책 꼼꼼히 읽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명 강연과 명 답변 들려주신 황강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